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2학년 과학비 김강래 선생님입니다. 네, 저는 1반부터 6반 그리고 9반, 10반 수업을 들어가는데요. 근데 7, 8반 학생들에게는 수업을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일치된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자료를 활용할 때는 7, 8반 여러분도 저와 함께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나서 반갑고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진도 첫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요 태양계 단원 전체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또 내용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교과서 82쪽 펴주시고요. 네, 교과서 82쪽 펴면 태양계 단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태양계. 여러분들 태양계라는 게 뭐지? 태양계. 일단 태양이 뭐지? 태양? 태양. 요건가? 우리가 잘 아는 태양. 여러분들은 아닌가? 선생님 때는 이분이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태양. 근데 이거 아니죠? 아니면 이건가? 참 이런 태양도 유명하지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울 태양은 요거죠. 그래서 찬란하게 하늘에 빛나는 해라고도 하고 햇님이라고도 하는 태양이고요. 우주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태양이고, 그럼 태양계는 뭐지? 계? 태양계는 뭐냐? 네,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랑 거기 딸려 있는 이 식구들을 태양이라 그럽니다. 태양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얘네들 뭔지 아시나요? 얘네들이 행성이야, 행성.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행성 8개 있죠. 그 다음에 요런 놈도 있죠. 얘 누군지 아시나요? 토끼 귀,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는 달입니다. 달. 그 다음에 요거는 되게 못생겼죠? 소행성입니다. 소행성.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얘 이름 아시죠? 혜성입니다. 혜성. 근데 혜성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태양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양 앤드 그의 식구들 태양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한 달 동안 이 태양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단원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지구와 달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OT 때 잠깐 얘기했지만 수행평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수행평가 범위. 그래서 요 부분 진도를 다 나가고 등교 수업할 때 수행평가 본다 그랬어요. 퀴즈. 자, 그 다음에 요 태양계 구성 요 부분부터 이제 지필평가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죠. 지필평가 시험 보는 거. 자, 아무튼 요 수행평가 부분은 지필평가에서는 뺀다 그랬습니다. 참 기쁜 소식이죠. 어쨌든 단원 구성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첫 시간 지구와 달은 얼마나 클까? 중에서 지구가 얼마나 클까? 그래서 지구의 크기 측정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 얘기해보자. 얘들아, 지구 얼마나 클까? 지구 얼마나 큰지 알아요? 지구는 일단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죠. 그래서 지구의 크기를 구한다는 것은 지구의 둘레나 반지름 뭐 이런 걸 구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지구 둘레 길이 아시나요? 지구 반지름 길이 아시나요? 뭐 아는 사람도 가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잘 없을 거야. 근데 뭐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지구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 정도 된대. 근데 지구 둘레가 몇이냐 4만 킬로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영어로 how가 이번 단원에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과학은 항상 그거야.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식은 뭐 위키백과 치면, 아니면 뭐 나무위키 이런 거 치면 지식은 다 나와 있어. 뭐 나무위키는 못 믿을 정도도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식의 양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언제든지 인터넷에 쳐보면 알 수 있어. 그보다는 생각하는 능력, 과학에선 특히 과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 능력을 익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구 둘레는 몇 킬로미터다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알아냈는가, 나라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겠는가, 이런 능력을 익히는 게 이 과학 과목에선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지구의 둘레를 처음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류 최초로 구한 사람이 있었어. 이름은 에라토스테네스. 그래서 느낌이 그리스 하지? 맞아. 옛날 그리스 과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지리학자이자 천문학자였어.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면 기원전 200년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 사람인 거야. 진짜 옛날 사람이지. 우리나라는 주몽도 태어나기 전이었어. 얘들아, 주몽 알지? 고구려 세운 주몽.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 고조선이란 나라, 그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나라 있잖아. 그 시절이었어. 근데 그때 그리스에서는 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무려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겠다고 나선 거야. 근데 그 방법이 과학적이고 측정 결과도 그런대로 꽤 정확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자. 자, 일단 이 사람은 지구가 둥근 모양이라고 믿었어. 둥근 모양. 둥근 모양 뭐라 그러지? 원인가? 이렇게 뭐지? 2차원에 그릴 때는 원인데 3차원 입체일 때는 이걸 구라 그래. 구. 공구자 해서 공 모양이다 뭐 이 뜻이지. 근데 지구가 이렇게 공 모양 구형인 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았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했어. 그 당시에는. 근데 몇몇 똘똘한 과학자들은 이때 이미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북극성의 고도가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뭐 월식 때 지구 그림자가 둥글고 등등등등 있어. 에라토스테네스보다 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 때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도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었어.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 고대에도 이 똘똘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에라토스테네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구가 동그랗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알렉산드리아라는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어떤 도시의 도서관 관장이 된 거야.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이나 한 권 읽어볼까 하고서 책을 읽는데, 책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파피루스 뭐 이런 건데, 거기 이런 문구가 있는 거야. 어떤 문구가 있냐면, 시엔의 마을에서는 하지, 3월 21일인데 하지날 정오가 낮 12시지, 햇빛이 깊은 우물의 바닥까지 비춰서 우물 바닥이 반짝반짝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야. 이 무슨 뜻이야 이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깊은 우물을 보면은 우물 바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햇빛이 우물 바닥까지 도달한다는 건 굉장히 잘 일어나지 않는 드문 일이야. 왜냐? 이렇게 깊은 우물이 있다고 해봐. 근데 해가 이렇게 비스듬히 떴어. 그러면 이 햇빛이 우물 바닥까지 도달할까 못할까? 띠용, 도달을 못하죠. 바닥까지 도달하고 싶은데 도달을 못해. 근데 이 깊은 우물 바닥까지 햇빛이 도달한다는 얘기는 뭐냐? 햇빛이, 태양이 이렇게 완전히 머리 정수리 위에, 정면 위에서 떠서 거기서 비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바닥에 비춘다는 얘기는 해가 완전 중앙에 이렇게 떠 있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그 CNN에서는 해가 완전 중천에 떠 있었다 이거야. 하지에, 정오에. 자, 근데 같은 시각 3월 21일 정오 낮 12시 알렉산드리아에선 이 막대를 하나 세워둬봤어. 세워둬봤더니 이 햇빛이 막대 정면 위에서 비출까? 약간 비스듬히 비출까?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비춥니다.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비스듬히 비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띠리링. 그렇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지. 그래서 이 막대기에 가려서, 이 햇빛이 조금 가려서 그림자가 조금 생깁니다. 근데 CN에선 아까 그 우물 얘기도 있었지만 막대를 CN에서 한번 세워두면 어떻게 될까? 햇빛이 정면 위에서 비추다 보니까 이 그림자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거야.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 지구본에다가 똑같이 한번 표현하자면 이렇게 된 거야. 햇빛이 알렉산드리아랑 시에네를 비췄는데 시에네는 정면 위에서 비춘 거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약간 비스듬히 비춰서 이 막대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 거 보이시나요? 저 시커먼 선, 짧은 선 그림자입니다. 근데 이걸 에라토스테네스가 보더니 이거 이용하면 지구 둘레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얘들아 황당하지? 갑자기 이거 보고 웬 지구 둘레?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 함께 알아보자.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잠깐 피자 얘기 좀 해보자. 피자 알지? 갑자기 웬 피자? 자, 피자 맛있겠다. 자, 근데 어느 날 있잖아, 얘들아. 피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피자가 이렇게 늦게까지 막 뭐지?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 왔더니 엄마랑 뭐 누나랑 피자를 다 먹고 이렇게 한 조각밖에 안 남겨놨어. 근데 우리 이 한 조각만 보고서 피자의 원래 크기 알아낼 수 있을까? 응? 알아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4등분 해놓은 피자가 있었다고 해봐. 그럼 이 피자의 원래 둘레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일단 요 피자 4분의 1 조각 겉부분의 길이를 재야 돼. 이 피자 겉부분의 길이 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4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피자 전체의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그거의 반띵, 그러니까 이게 8분의 1 조각이지. 보통 피자집에서 8조각 해주잖아. 그래서 이 8분의 1 조각이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 이거 보고서도 우리 피자 원래 둘레의 길이 잴 수 있을까? 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똑같아. 이 피자 8분의 1 조각 겉부분의 길이를 재고 거기다 곱하기 8을 하면 그렇지, 피자 전체 둘레의 길이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얘들아 몇 등분인지 모르는 피자가 있다고 해봐. 이게 8조각으로 해놓은 건지 10조각으로 해놓은 건지 12조각으로 해놓은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약간 샤프한 이런 피자가 있어. 애매해. 이게 몇 등분이야? 몰라. 그럼 이걸로 원래 피자의 둘레를 잴 수가 있을까? 좀 어렵지만 이것도 잴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이 피자를 그 A4 용지 같은 데 올려놓고 대충 따라서 그려. 그런 다음에 이 피자가 무슨 모양이냐? 부채꼴 모양입니다. 부채꼴 모양. 그래서 얘들아 이 피자를 따라서 그리면은 요 파란 그림 보이죠?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피자의 겉부분 이 길이를 주황색 부분으로 표시한 거 있죠? 피자 겉부분의 길이를 또 재야 돼. 근데 이게 뭐냐? 이 부채꼴이란 도형의 호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자를 가지고 이제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를 재보자 이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배우지? 뭐 배우냐?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법. 짜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원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구하는 공식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항을 해보자 이거야. 이항. 그래서 그 원의 둘레의 길이는 이 360분의 중심각을 이 좌변으로 옮겨보자 이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곱하기 중심각분의 360도는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 부채꼴의 호의 길이 저 피자 쪼가리로 쟀잖아. 그리고 저 중심각 쟀잖아. 그럼 저 두 개만 재면은 원의 둘레. 원 둘레가 뭐냐면 피자 원래 둘레. 원래 피자 둘레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랬다고 해보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재봤더니 8cm가 나왔어. 저 피자 조각 저 겉부분 길이가 8cm가 나오고 요 부채꼴 중심각을 각도기를 이용해서 딱 쟀더니 36도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피자 원래 둘레 길이 어떻게 계산하냐? 네, 아까 그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호의 길이 8cm 곱하기 중심각 36도 분의 360도 하면 36분의 360은 10이잖아. 그래서 80cm. 원의 둘레의 길이가 피자 둘레의 길이가 80cm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이 똑같은 원리를 이용하면 이번엔 피자가 아니라 지구의 둘레의 길이를 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부채꼴 도형이 보이십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랑 시에네랑 지구 중심을 이은 찢은 요 모양의 부채꼴, 아까 그 피자 조각이랑 비슷하게 생긴 모양, 이 부채꼴 보이십니까? 네, 이 부채꼴을 보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중심각을 구하면 아까 피자 둘레 길이 구했듯이 뭘 구할 수 있다? 이 전체 둘레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구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심각 측정하고 호의 길이 두 가지만 측정하면은 지구 둘레를 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난관에 부딪혔어. 난관에 부딪혔어. 생각을 해보니까 저 중심각을 어떻게 측정하지? 얘들아, 저 부채꼴의 중심각이란 게 뭐냐면 저 지구 중심에서 잴 수 있는 각도야. 그래서 저 중심각 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땅을 파보면 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땅을 지구 중심 쪽으로 윙 파고 또 시에네에서도 땅을 윙 파서 그게 지구 중심에서 만나. 그래서 거기 각도기 갖고 재면 되는 거야. 이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해. 지금도 불가능해. 지금 현대 기술로도 그 지구 전체 깊이의 0.2%도 못 판대.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럼 도대체 저 부채꼴의 중심각을 어떻게 알아내냐 이거야. 그래서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생각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저 알렉산드리아에 막대 세워놨잖아. 거기서 그림자 생겼잖아. 저 그림자를 이용하면 저 지구 중심 각도를 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게 웬 뜬금없는 소리고 하니, 자 여러분들 요 막대 끝과 그림자 끝을 이은 요 파란 선 보이십니까? 저 선이랑 저 막대가 이루는 각도를 보세요. 그리고 요 각도,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각도, 그 다음에 요 지구 중심각을 이루는, 부채꼴의 중심각을 이루는 빨간 각도 보세요. 요 두 각도가 무슨 관계일까요? 맞습니다. 서로 억각 관계예요. 억각 관계. 억각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수학 시간에 억각, 동위각, 막곡지각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그 평행인 두 선의 억각 관계로 있으면 그 두 억각은 크기가 같다.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에라토스테네스는 햇빛이 알렉산드리아로 들어가는 이 햇빛이나 시에네로 들어가는 이 햇빛이나 평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어느 지구 어디에서든 햇빛이 평행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그림자 저 위에 빨간색 각도랑 저 부채꼴의 중심각이랑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이렇게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뭐냐?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찌그러져 있지 않고 완벽한 구형이다. 왜 저런 가정을 했냐면 그래야 아까 그 부채꼴 호의 길이 공식 있죠? 그 공식을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에라토스테네스가 한 두 번째 가정은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은 어디서나 평행하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로 들어오는 태양빛이나 시에네로 들어오는 태양빛이나 평행하다 이거야. 그래야 그 알렉산드리아 막대 그림자 각도를 이용해서 그 지구 중심에서 원래 구해야 되는 그 부채꼴의 중심각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억각관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을 에라토스테네스가 하고 이걸 이용해서 지구 크기를 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아까 이 부채꼴에서 뭐만 구하면 된다 그랬지? 네, 호의 길이랑 저 중심각만 측정하면 된다 그랬는데 호의 길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했어요. 이 호의 길이란 건 뭐냐 하면 결국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를 어떻게 쟀을까? 2200년 전에 뭐 무식하게 쟀어요. 어떻게 쟀냐? 직접 걸어가서 쟀어요. 근데 에라토스테네스가 돈이 많고 높은 사람이라서 자기가 직접 걸은 건 아니고 그 밑에 사람들을 시켰겠죠. 그래서 직접 걸어갔는데 걸어간 거리가 무려 925km. 그래서 직접 걸어가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이러면서 측정해봤더니 925km가 나왔더라. 일단 뭐 또 알아놔야 되죠? 중심각 알아야 되죠. 근데 중심각 알려면 먼저 요 그림자 각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림자 각도가 7.2도야. 그럼 중심각 몇 도일까? 그렇죠. 억각관계니까 똑같아. 그래서 중심각도 7.2도다. 그럼 요 두 가지 알았으니까 우리 뭐 계산할 수 있을까? 그쵸? 이 전체 둘레 길이 계산할 그래서 전체 지구 둘레의 길이 계산하는 법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곱하기 중심각분의 360도 하면 되죠. 그래서 호의 길이는 925km, 중심각은 7.2도 넣으면 어떻게 되냐? 925km 곱하기 7.2도분의 360도 7.2분의 360은 계산해보면 50입니다. 그래서 925km 곱하기 50 하면 46,250km가 지구 둘레의 길이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 둘레의 길이는 46,250km였어요. 자, 그러면 실제 지구 둘레의 길이는 몇일까? 아까 몇이라 그랬죠? 수업 시작할 때? 현대 정밀한 장비로 측정한 결과 약 4만 km 정도 나옵니다. 그럼 차이가 몇이야? 6,250km고 퍼센트로 하면 약 15% 오차가 있는 겁니다. 이거 오차 큰 거야, 작은 거야? 오차가 뭐 작지 않죠? 어느 정도 있는 건데, 근데 생각해봐. 2200년 전에 이 정도 15%밖에 오차가 안 생겼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굉장히 잘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오차가 왜 생겼을까? 우리 이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오차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가정에서 오차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에라토스테네스가 두 가지 가정했죠. 첫 번째,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두 번째,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은 어디서나 평행하다. 근데 이 중에서 2번 가정은 맞는 말이야. 어디서나 평행해요. 근데 1번 완전한 구형이란 얘기가 조금 틀렸어. 왜 틀렸냐면 지구는 완전한 구형은 아닙니다. 매우 구에 가깝지만 아주 약간 찌그러진 타원체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있으면 적도 쪽이 북극 남극 쪽보다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그걸 타원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첫 번째 가정이 조금 틀려서 오차가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큰 오차의 원인이 있었어. 그 오차의 원인이 뭐냐면은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측정하는 데 오차가 있었어. 아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뭐라고 했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 가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 거리. 근데 이 거리 어떻게 측정했다 그랬지? 달리 방법이 없어. 2200년 전이라 직접 걸어가면서 측정했습니다.
그것도 몇백 킬로미터 되는 거리를. 근데 이거 아무리 조심스럽게 해도 오차가 났을까 안 났을까? 오차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호곡중학교에서 탄현역까지 거리를 재보자. 뭘로 재냐면 직접 걸어서 재보자고 해보자. 근데 이 거리라는 건 직선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학교에서 탄현역까지 가다 보면 한 번도 방향을 안 바꾸고 직선으로 걸을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가다 보면 아파트 담장도 있고 또 아파트 아예 건물이 있어. 그럼 어떡해? 돌아가. 그래서 밍 돌아가다 보면 뭐 찻길도 나오고, 그러니까 안전한 길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이 걸음으로 재는 게 정확할까요? 오차가 많이 날까요? 네, 당연히 오차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차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애네에서 알렉산드리아 거리를 또 정밀 장비로 재보면 몇 킬로미터 나오냐면 약 800km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식 있잖아, 부채꼴의 호의 길이 뭐 중심각분의 360, 그거 식에 925 대신에 800km를 넣으면 지구 둘레가 4만 km라고 구해집니다. 오, 굉장히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좀 정교하게 쟀으면 정말 더 정확하게 측정했을 거야. 굉장한 거지. 그러니까 에라토스테네스의 요거는 방법적인 면에선 진짜 지구를 구하는 매우 정확한 방법이었는데, 딱 요 거리, 호의 길이 구하는 여기서 오차가 좀 생겼던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어떻게 측정했나 얘기해봤어요. 우리 한번 복습해보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 측정하는 원리는 피자 원리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몇 등분인지 모르는 피자 조각을 이용해서 뭐만 알면 전체 피자 둘레를 구할 수 있다? 네, 이 부채꼴의 중심각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알면 전체 둘레를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초등학교 때 배운 공식을 이제 이항을 해서 이렇게 써먹으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곱하기 중심각분의 360 또는 원의 둘레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위해서 에라토스테네스는 두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뭐 했냐면, 첫 번째,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이 가정 왜 했어요? 그래야 이 부채꼴 호의 길이 공식을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은 어디서나 평행하다. 이 가정은 왜 했냐면, 이래야 그 억각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호의 길이는 어떻게 했어? 직접 구했어요. 직접 걸어서 구했어요. 925km 정도로 측정이 됐고, 중심각은 직접 못 구하니까 어떻게 구해? 이 그림자 각도 7.2도를 이용해서 억각이다. 이래서 7.2도, 똑같이 7.2도.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니까, 네, 그래서 몇 킬로미터가 나오더라? 네, 이렇게 쫙쫙 계산을 했더니 46,250km가 나오더라. 이거는 실제 지구 둘레랑 6,000km 오차가 나더라. 15% 오차. 근데 이 오차의 원인이 뭐였어요? 네, 오차의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차의 원인, 에라토스테네스의 가정 중에 첫 번째 가정이 좀 틀렸어요. 지구가 완전 구형이다 라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약간 찌그러진 타원체고요. 근데 더 오차가 생긴 큰 원인은 뭐였냐? 알렉산드리아와 시애네 사이의 거리 측정 값이 매우 부정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2200년 전에 이렇게 지구 크기를 측정한 에라토스테네스의 업적은 굉장히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